자, 그러면 저희 인터미션 전까지 우리 커리어 로드맵 토크 중에서 지나오신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네, 네. 우선 저 일단 그 패널분들에 대한 소개는 가볍게 들었지만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업무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현재 회사 내에서 어떤 팀에 속해 계신지 또 어떤 역할 맡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민호님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네, 들립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회사에서 서비스 챕터라는 곳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챕터는 일단은 PM분들,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 분들과 QA 분들이 소속되어 있고요. 이제 저희 데이터라이즈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드를 맡고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일하는 과정에서 행복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구성원들이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같은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각 프로젝트에서 맡고 있는 역할들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PM을 메인으로 하고 있기는 하는데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는 로거 개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바스크립트 개발을 맡아가지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 이제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A/B 테스트를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A/B 테스트 시스템을 이제 직접 개발을 해가지고 도입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소규모 멤버들이랑 이제 액션 아이템 같은 것들을 MVP성으로 빠르게 개발해서 굴리는 것들을 제 주요 약간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회사에서도 그러한 역할을 좀 주도적으로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기획부터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저도 약간 어떻게 보면 잡부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잡부가 아니라 하이브리드이신데요? 아, 너무 신기한데요? 그 아까 그 MVP성으로 빠르게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직접 이제 MVP 개발에도 좀 참여하시는 건가요? 직접 이렇게 개발. 네, 네, 오, 맞습니다. 저희가 개발자, 스타트업도 그렇고 다른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개발자분들이 어딜 가나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약간 크게 이제 스케일러빌리티 같은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개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백엔드나 프론트 같은 것들을 조금씩 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완전 만능이십니다. 와, 네. 너무 재밌는데요? 그 민호님 이제 어떤 업무 하시는지 다들 좀 들어보셨을 텐데 정말 하이브리드 캐릭터세요. 네. 그럼 조행님은 혹시 어떤 역할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듀테크 회사인 콴다에 있고, 저는 기능 조직, 콴다는 기능 조직이랑 목적 조직으로 나눠져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능 조직에서는 이제 콴다 데이터 팀의 애널리틱스 파트에 있고, 목적 조직으로는 콴다 코어 앱을 담당하는 그룹에 있습니다. 일단 뭐 각각의 조직에서 하는 역할보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관점이 있는데요. 뭐 일단 이런 부분은 또 저희 팀 그리고 저희 회사가 되게 많이 존중을 해줘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생각하고 그런 걸 해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일단 그 생각하고 있었던 이런 업무적인 관점은 콴다 팀의 데이터 앤 애널리틱스 거버넌스 상태를 진단하고 구축해서 거버넌스가 매우 뛰어난 조직을 만드는 것을 제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버넌스가 뛰어난 조직은 데이터 자체로는 정합성이 뛰어나면서 문화적으로는 구성원 전반이 데이터와 친숙해서 누구나 데이터를 쉽게 다루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사결정하는 환경을 갖고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거버넌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과 형태를 이제 기능 조직 혹은 목적 조직의 업무들에 접근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능 조직 쪽에서는 좀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링이라는 요즘에 뭐 많이 나오고 있는 용어인데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집중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어떠한 특정 기술 셋이라기보다는 저는 좀 이 부분은 관념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링은 누구나 데이터를 쉽게 만들고 누구나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시스템을 활용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데이터를 쓰시는 분들이 쉽고 간편하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과 기능에 맞게 뭐 마트 테이블들을 생성하고 스키마들을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더 나아가서 마트를 만드는 것이 좀 더 시스템화돼서 자동화돼서 마트 만드는 것부터 더 쉬워지는 것. 그리고
누구나 원하는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도록 로그 표준을 만들고 자동화 관련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개발된 로그들을 이제 프로덕트 애널리틱스 툴을 활용해서 빠르고 간편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실험에 있어서 이제 그 실험 실행 및 의사결정을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실험에 쓰이는 메트릭들을 선별하고 뭐 선언만 하면 집계할 수 있도록 세팅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을 등등을 저는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일을 해보고 있는데요. 뭐 아직 뭐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 일단 그냥 그거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 조직에서는 이제 목적 조직의 의사결정을 이제 당연히 돕기 위해서 데이터 애널리스트로서 데이터 관련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표를 설계하고 지표를 바탕으로 다양한 깊이 있는 분석을 하고 뭐 더 나아가서 모델링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발 프로세스 안에서 데이터 애널리스트로서의 역할인 로그 설계, 그리고 뭐 검수, 그리고 뭐 실험 설계, 뭐 세팅 등을 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목적 조직의 여러 구성원들에게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반의 역할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아이디어 레벨의 궁금증을 데이터를 활용해서 확인한 다음에 프로젝트 플래닝의 근거를 제공하는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맡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어떤 업무 하시는지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뭔가 주요한 키워드들이 이게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따가 조금 더 이제 토크에서 후반부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거버넌스,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문화, 데이터에 좀 더 친숙하게 이걸 기반으로 의사결정하는 문화, 이걸 만드는 데에 좀 더 열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익님. 인형님도 간단하게 어떤 역할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비즈니스 애널리티스 팀이라고 있는데, 사실 팀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막 저를 포함해서 2명밖에 없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OTT 콘텐츠 분석에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막 신생된 팀이다 보니까, 그래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마트 설계부터 이제 대시보드 구현, 인사이트 제공 같은 거를 좀 하면서 운영 실무자다가 일하는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로 설명해 드릴 것 같아요. 네.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팀에 계시고 또 최근에 이직하셔서 되게 이것저것 좀 그래도 좀 설레는 마음으로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어떤 역할 하고 계신지는 소개해 주셨는데 이제 지나오셨던 길들이 또 있잖아요. 몇 년간. 그래서 각자 지나오셨던 커리어, 뭐 어떤 커리어를 쌓아 오셨는지 이런 길들이 좀 궁금한데요. 종익님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순서는 랜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짜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러세요? 그래도 뭐 약간 패턴이 있었잖아요. 네. 역시 패턴을 관찰하시는 데이터 분석가님, 역시. 네. 네, 저는 데이터 분석가 직군으로 어떻게 입문했냐 이런 질문 뭐 이런 거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입문보다는 뭐 처음 어떤 일을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각각 이제 이직이나 전환을 하실 때 어떤 결정들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처음에는 뭐 네. 데이터를 이제 하고 싶었던 이유가 그냥 되게 단순하게 학과에서 이제 문제를 푸는데 되게 뭔지 이게 답이 다 있는데 실제는 어떠지? 라는 게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현실의 데이터는 어떤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학교 친구들이랑 이제 뭐 학교 카페에 가서 뭐랄까 포스기기 데이터 좀 달라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냥 저는 뭔가 되게 개인적으로 그냥 맨땅에 그냥 헤딩해 봤던 거가 항상 제가 이직이나 뭐 이런 거에 뭔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동기가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이걸 해보고 싶다? 그럼 뭔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을 때 좀 그런 동기가 좀 발현됐던 것 같아요. 뭔가 처음 시작이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처음 이제 현실 데이터에는 또 어떤 답이 있을까 좀 궁금점이 생기셔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시다가 데이터 분석으로 입문을 하시게 된 건가요? 뭐 어떻게 보면은 전공이 일단은 거의 정해져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저희 과에서 뭐 금융으로도 많이 빠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금융 쪽에
공부를 좀 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안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런 아까 민영님도 말씀하셨듯이 통계학과 수업 4학년인가 3학년 때 데이터 마이닝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마이닝 해보는 거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저희 과 친구들이랑 경영학과 친구들 합쳐가지고 뭐 그냥 마케팅을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거, 그런 소규모 동아리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렇게 좀 이거 학교 다니시는 시절에는 그렇게 좀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첫 직무가 아마 데이터 분석이셨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전환을 하셨죠, 종이님? 뭐 정확하게 첫 직무도 데이터 분석이었고, 그 음, 다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도 데이터 분석가로 들어갔었죠.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커리어 중간에 이제 좋은 기회를 얻어서 ML 엔지니어로 전환하게 됐었던 경험은 있습니다. 음. 그때 ML 엔지니어로 좀 전환하실 때는 어떤 동기로 전환을 하셨어요? 일단 저도 되게 막연하게 그 당시 때 그랬었던 생각이 나요. 데이터 분석가가 최종 제 꿈의 꼴이 아니라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 AI 리서처가 되는 게 좀 목표였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쪽 관련된 그 허들이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당시 취업을 하려고 그랬을 때. 뭐 석사 이상, 뭐 박사, 혹은 실무 경험 5년 이상. 그런데 이제 그런 허들이 높은 거에 비해서 빨리 일은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일단 데이터 분석가로 어떻게든 취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러면서 실제로 회사의 데이터들을 다뤄보면서, 아, 데이터 진짜 재밌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가 나랑 좀 더 잘 맞는다는 거를 알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도 그때 진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원을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했다 보니까 저희 CTO님이 야, 이제 검색 추천팀 만들어질 건데 그 팀으로 가지 않을래? 해서 거기서 추천 만들어봐 해서 제안을 해주셔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약간 반강제적으로요. 저도 좋긴 했었지만 ML 엔지니어로 이제 타이틀이 전환됐던 것 같아요. 네. 그 ML 엔지니어, 그럼 데이터 분석가 하셨다가 ML 엔지니어 하셨다가 지금은 또 다시 데이터 분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ML 엔지니어에서 다시 또 데이터 분석을 택하신 그 이유는 또 어떻게 돼요? 뭐 ML 엔지니어가 뭐 하는 역할이 회사마다는 다를 수 있겠는데 저희 팀 이제 요기요에서 이제 검색 추천을 하는 팀의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관련된 검색이나 추천 관련된 분석, 그리고 뭐 관련된 데이터 모델링, 그러니까 파이프라이닝, 뭐 그러면서 모델링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모델 배포하고 개발하고 뭐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A to G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더 흥미로운 영역이 ML 엔지니어링을 아까 말씀드린 A to G라고 했을 때 앞단이 조금 더 재밌더라고요. 분석을 하고 그런 분석된 것들을 마트 모델링을 해놓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분석된 걸 바탕으로 모델링에 접근하는 것까지가 재밌었지. 뭔가 더 뒤에 이제 요즘 말하는 뭐 MLOps적인 부분 이런 것보다는 제가 그 앞단의 데이터옵스적인 부분이 좀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ML이라는 거는 도구라고 생각했고, 결과적으로는 데이터 애널리스트도 ML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직군명은 그냥 허울일 뿐이지 뭐든 해도 상관없는 것 같아서 데이터라는 거에 대한 가장 정수라고 생각하는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네, 확실히 이것저것 여러 직무들을 또 경험해 보시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더 뭔가 확실히 좀 뭔가 제대로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ML은 도구, 직구는 허울이고 이렇게 데이터 분석에 다시 또 돌아오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참여자분들께도 좋은 이제 조언이 되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민호님의 커리어 패스가 궁금한데요. 지나오신 커리어 패스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시작부터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던 거는 이제 통계학과로 옮긴 다음에 전 처음에는 이제 통계학과로 옮긴 게 뭐 금융공학 뭐 이런 거 뭔가 관심을 가져볼까 싶어서 처음에는 옮겼다가 마침 그때 이제 빅데이터나 딥러닝 같은 키워드들이 막 이제 핫해지기 시작했던 때였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학회 동아리에서 이제 비슷한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스터디나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좀 운 좋게 이제 학회를 통해서 뭐 인턴 지원하고 뭘 했었는데, 그때 들어갔던 회사에서 인턴 치고는 굉장히 좀 권한 같은 것들을 많이 부여받아가지고 이제 분석도 하고 시스템 설계도 해보고 개발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험들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이제 이쪽을 내 커리어로 한번 잡고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좀 좋은 기회로 외부 강의 같은 것들을 많이 맡아가지고 초반에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알게 된 것들 중에서 뭐 그런 데이터 관련된 직무 이런 것들에 생각보다 석사나 이런 대학원 같은 높은 경력들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런 내용들이 회사에 잘 퍼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또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들이 좀 많이 중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전문성을 가지고 깊게 파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좀 더 비전문가 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실 수 있게끔 해준 역할들도 필요하고, 약간 채용 과정에서 저의 그런 부분들, 약간 강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그런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기로 이제 데이터 직구는 첫 커리어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민호님이 또 이런 외부 강의들 해주신 것들이 자료가 되게 잘 돼 있어서 저도 많이 참고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 분석가로 시작하시고 나서 이제 그 PO 쪽으로 전환을 하셨는데 요거는 어떻게 전환하게 되셨어요?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그 분석할 때 제가 약간 중앙부서라고 이제 서비스에 딱 붙어 있는 분석가가 아니라 약간 여러 서비스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중앙부서에서 데이터 분석가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쪽의 장점은 도메인을 넘나들면서 되게 다양한 분석을 보고 이제 좀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에선 좋았는데, 안 좋은 거는 이제 서비스에 붙어 있지가 않다 보니까 저희가 분석한 것들이 서비스에 반영이 되는 게 느리거나 아니면 잘 안 되거나 하는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재밌는 데이터들이고 내가 어디 가서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라는 생각들을 하다가, 점점 연차가 쌓이면서부터는 뭔가 그래도 내가 분석했던 것들을 조금 더 뭔가 반영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가장 크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분석의 역량 이런 것들을 레버리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했을 때, 데이터 관련된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해주시면은 내가 이제 손닿지 않는 그런 많은 곳에 이제 저의 데이터 역량을 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회사 내에서 이제 카카오 내 이제 다른 내부 구성원들에게 이제 나가는 내부 서비스를 기획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 관련돼서 저희 중앙부서의 이런 데이터들을 잘 가공해가지고 이제 각 서비스의 MD분들이나 기획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점점 이제 PM 쪽의 커리어로 일부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PM으로 전환이 된 것 같은데요. 뭔가 데이터 프로덕트를 만들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사용자분들이 더 잘 쓰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너무 이제 재밌고 또 특이한, 그리고 많은 분들께 꿀팁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형님은 지나오신 길들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처음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기보다는 빠르게 네. 좀 얘기 드리면, 저는 처음에 저도 그 데이터를 원래 물론 수업을 들었지만 그 전에 원래 되게 창업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라든가 뭔가 새로운 신기술을 가지고 도입하는 어떤 그런 스타트업들을 되게 동경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첫 창기에 이제 저도 관심이 있어서 시도를 했다가 창업은 이제 잘 말아먹고 결국에 학생 창업이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데이터 관련된 프로젝트를 또 그때 창업 아이템을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로 하니까 뭔가 이런 비즈니스, 내가 지금은 뭔가 이제 기술이 없어가지고 또는 그런 역량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이참에 공부를 계속 해보면 어떨까라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그때 수업을 데이터 마이닝 들으면서 알파고 경기를 그때 직관으로 수업 때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 그냥 알파고 퀴즈, 막 박세리 퀴즈 같이 알파고를 보면서 데이터라는 게 이렇게 참 되게 신기하구나라는 어떤 경험을 좀 했었고, 그 이후로 내가
데이터의 가능성을 좀 찾아보면서 뭔가 데이터로 하면은 밥을 굶지 않겠다. 왜냐 데이터는 어느 분야는 다 보는 역량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을 했다가 이제 마침 이제 첫 회사도 어떻게 우연히 들어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는 이제 물론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서 진짜 되게 빡세게 뭔가 그런 이렇게 공모전도 나가고 했었고 근데 운이 한번 커리어를 잘 타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되게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되게 어려움 없이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번에 커리어가 지금 이 5년 차 진짜 눈 깜짝할 새에 온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듣는데 공감이 또 되네요. 알파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창업을 또 시도하셨다가 기술 역량에 좀 니즈가 생기신 점도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저희 지금 한 200분 정도 웨비나 참여하고 계시다 보니까 Q&A도 굉장히 핫하고요. 채팅도 굉장히 뜨거운데요. 지금 시간상 요거를 저희가 최대한 이제 녹여서 이렇게 꼬리 질문 드리고 있는데 다는 많이 못 다룰 것 같아서 일단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 일단 시간상 요런 얘기들을 조금 마지막으로 잠시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후원사 영상 보면서 잠시 쉬고 가겠습니다.